네,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한국금거래소에서 3.75g 한 돈에 77만 원을 넘어섰죠. 돌반지 선물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서울 종로 금은방을 찾는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혈세 낭비란 비난을 받던 전남 한평의 황금박지상 기억하시죠? 이 황금박지상 가치가 28억 원에서 310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금값은 언제까지 오를지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금값 제가 이제 미친 듯이 뛴다고 했는데 선물 가격은 온스당 벌써 3,900달러를 넘어섰습니까? 네. 요즘 어때요?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한 3,880불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새 굉장히 많이 좀 올랐는데요. 예. 이해하시기 쉽게 주식으로 좀 비교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간 국제금 가격이 한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러네요. 나스닥 지수가 한 24% 정도 동기간 내에 나스닥. 올랐고요. 오. 엔비디아 주식이 한 60% 정도 수익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가히 뭐 주식에 뒤처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60%나 올랐군요. 엔비디아를 샀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래도 금값이 워낙 높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 10월로 조금 돌아가 보면 네. 2년간 이제 국제 금 가격의 수익률이 한 100% 정도 됩니다. 아, 예, 100%.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나타날 때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올해 이제 연초 이후에는 몇 달간 좀 박스권에 머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렇게 막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먼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9개월 만에 단행이 됐죠. 예. 금이라는 게 이자가 없는 자산, 그렇죠. 무이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금리 인하는 금 가격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분쟁,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예, 네.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올해 추가된 게 하나가 더 있죠. 저에게 관세 리스크가 관세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안전 자산 그리고 국적 없는 자산의 금을 좀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이 바로 미국의 침체 우려 혹은 달러의 신뢰도입니다. 달러. 예, 네. 지금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로 들어갔죠. 어제 그렇죠. 이후로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정책, 재정 리스크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흔드는데요. 이럴 때 이제 달러나 미국의 성장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 금이 좀 힘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준금리나 리스크, 관세까지 덮친 리스크, 그리고 달러의 신뢰, 달러의 약세에 대한 이런 전망,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다 금값이 오르는데 그 금리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예.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높다는데 결국 미 연준의 기준금리 한 번 내렸는데 올해 지금 뭐 두 차례 더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까? 네. 연내 이제 두 번 정도 10월, 12월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2026년도, 7년도까지 각각 1회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측이 지금 현재는 뭐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금리 인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물화폐로서 작용하는 금에는 우호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예.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한 배경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왜 했느냐? 예, 네. 보통 이제 연준의 책무를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고용 안정성을 살리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 금리 인하는 두 번째 고용의 어떤 안정성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좀 침체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이 명목 금리를 내리는데
또 인플레이션을 좀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하여서 쌍값의 시장의 유동성, 화폐를 풀다 보면 얘가 물가를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몇 년간 어렵게 잡아왔던 2%대 이 목표 물가가 흔들리게 되면 네. 금리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될 때 네.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네. 금리 인하가 실질 금리가 인하가 가속화되게 되면 실무 화폐인 금의 가격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값이 계속 뛰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금에 투자하는 분들이나 금 가격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금리나 추세를 잘 봐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금값 전망은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먼저 좀 궁금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미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올해 2차례 더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이 사이클이 마냥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금리 사이클, 인하 사이클이 언제쯤 멈춘다면 네. 금값 상승도 그 언저리에서 멈출 가능성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금리하고 이제 금의 네. 역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금리하고 금 가격은 반대로 네. 움직이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자가 없는 금이 힘을 잃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없지만 금이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역의 상관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상황이 예. 깨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실물 화폐로서의 금이 힘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 있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리스크. 나오고 근본적인 달러와 미국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때는 금리와는 조금 연관성이 적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멈췄으니까 그럼 이제 금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라고만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금리 인하로 금값이 오르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추는 내년 연말 언저리에는 금값 상승도 이제 멈추지 않을까. 뭐 예. 이렇게 좀 성급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렇게 역의 상관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금에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이 예.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여러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가가 금 가격에는 가장 이제 주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지속될 때는요. 사실 이제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이 이제는 조금 단절화, 분절화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금의 가격을 좀 지지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가 있죠. 제가 이 서울 종로 금은방 거래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워낙 금값이 비싸지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네. 그래요. 국내에서 뭐 금이 뭐 품귀 현상도 있다. 뭐 네. 그런데 지금 조금 뭐 해소가 됐어요? 네, 가장 극심했던 게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 연초 한 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던가 그 당시 이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골드바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온라인으로 상시 판매되던 일부 골드바 권종이 조금 판매 중지가 되고 예약 판매제로 진행되는 만큼 아직까지 금에 대한 수요는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요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에서 금을 좀 늘리는 건데 중국 정부도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자기 나라 말고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을 중국 내에 보관한다. 금 수탁 업무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죠, 이게?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뭐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가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수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대부분의 실물금, 특히 이제 중앙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전 세계적으로 런던에 이제 금시장이라던가 뉴욕에 대부분 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104.4톤도 네. 영란은행 금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영란은행이요? 예, 그럼 굳이 자국에 보관하지 않고 왜 다른 나라에 보관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런던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외환 시장이거든요. 금을 보관하면 이걸 담보로 어떤 외환이나 파생 거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중국이 금의 수탁 업무를 하겠다라는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좀 꼽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이제 금융자산 동결 이후에 국가들이 어떤 자국의 자산을 조금 이렇게 제재로부터 벗어나게끔 방어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미국과의 대립하에서 이런 동맹을 꾀하는 하나의 좀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주목하실 게 결국에는 이제 세계화의 시장에서 좀 분절화 혹은 블록화되는 시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하에서 안전자산, 실물화폐로서의 금이 좀 힘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금값이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이제 최대 관심이잖아요. 이제라도 금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골드만삭스는 뭐 5,000달러까지 간다. 이게 시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뭐 3,90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온스당 5,000달러 언제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언제쯤 갈까? 혹시 다시 떨어질 가능성, 이 금값이 계속 오른 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골드만 보고서는 전망이 이제 수시로 좀 바뀝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네. 이제 내년 중반까지 6%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좀 내놓았는데요. 내년 중반까지 6% 네, 추가 골드만 더.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장 최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특히 국내의 원화 자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께는 가격 전망보다는 이 금을 투자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목적. 같아요. 왜 그러죠? 네, 왜냐하면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제가 아까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달러 자산이라는 이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달러가 점. 약해질 때 그럼 금이 힘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의견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4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값은 워낙 떨어져 네, 있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 달러가 종이화폐 왕이고 금이 실물화폐 왕일 때 이 원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자산이 원화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금을 담아 나가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망이나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예. 금리라던가 어떤 국제적인 분쟁 리스크, 마지막으로 미국의 성장과 달러의 신뢰도를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예. 해서 금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봐야지 단순히 그 가격만 보고 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여튼 근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반까지 6% 정도라면 요 전망대로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은데 네. 5,000달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내놓는 예측 근거들은 찾아볼게요. 다양한 데이터와 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때로는 뭐 공급량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6% 예측 근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사는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들. 본인 국가들의 어떤 리스크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의 수요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가격이 지지를 받고 반대로 이제 최근에 금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요. ETF 투자자들이 유입세로 최근에 돌아섰습니다. ETF요? 예, 근데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산다는 이 중앙은행하고 다르게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 시장이거든요. 예. 그럼 가격이 높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절성과 함께 감안해서 6%라는 데이터를 내놓았다라고 그 보고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이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많은 전망도 있지만 전반적인 자산의 구성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금도 넣고 원화 자산, 네. 뭐 달러 자산 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나눠서 많이 할 텐데 그렇죠. 여유 없는 분들이 있고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조금 사고 싶다면 투자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방법들이 있을까요?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세금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걱정하는 분들은?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실물 골드바를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요? 살 때 사는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있고요. 계속해서 어떤 이자나 배당을 발생시켜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던가 건강보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계좌의 형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좌? 골드뱅킹 계좌? 은행이라던가 한국거래소, KLX 금연물 계좌가 있고요.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금 관련된 ETF 상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국내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도 있고요. 국제금 현물 가격, 국제금 선물 가격, 그리고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담은 상품까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그렇다면 이 상품마다 나는 동일하게 금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을 어떻게 추종하냐에 따라 성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국내 금값이 국제 금 시세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제 특히 국내에서 금 현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 지급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소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프리미엄이 8에서 뭐 많게는 10%, 20%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시게 되면은 동일한 금에 투자를 할 때도 성과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과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